녹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 중년이라면 누구나 녹그릇에 관한 따뜻한 추억 하나쯤은 있다. 학교 갔다 오던가 아랫목에 있는 걸 꺼내서 먹고 그랬죠. 그럼 따뜻한 밥을 먹게 되죠. 우리가 보온이란 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아랫목에 따뜻한 아랫목에 밥 묻어놨다 꺼내서 먹는 거. 그게 이게 바로 그 합식기예요. 방자 6기는 노수저부터 밥을 담아 먹는 반상기. 술잔과 주전자는 물론 제사용 제기와 사물놀이 악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방자 6기를 만들려면 먼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방자쇠를 만들어야 한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구리와 주석의 합금 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 구리는 106kg, 주석은 30kg 다는 거예요. 주석 역시 약간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데 그 무게를 지키지 않으면 가공이 힘들다. 그럼 만약에 구리가 많다 그러면은 너무 강해갖고 저쪽에 보시면은 시벌이 있는데 거기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잘. 그리고 이제 뭐 주석이 많았다 그러면은 일반 저거 일하는 과정에서 쉽게 깨져요. 재료가 준비되면 공장 뒤편의 용회로로 향한다. 2000도에 가까운 맹렬한 불길 속으로 구리와 주석을 넣어주는 작업자. 열과 불은 방자 6기의 생명과 같다. 방자 노쇠 그 재료를 지금 용해 갖고 이제 원 재료를 뽑아내는 거예요. 동해 78%, 주석이 22%, 그렇게 해서 이제 방자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30분 후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쇳물. 얼굴이 비칠 듯 쇳물이 맑아지면 다 된 것이다. 바닥에 놓인 둥근 쇠틀 위에 쇳물을 붓는 작업자.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와 열기가 사방을 뒤덮는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찜통처럼 더운 작업자. 쇳물의 온도는 1300도가 넘는다. 바닥에 놓인 틀은 옛날 쓰던 그 모습 그대로다. 바둑이, 네? 바둑. 네, 바둑이라고 해요. 그럼 바둑 뜰 때 흑백 가르듯이 이렇게 똥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둑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바둑알처럼 모양이 둥근 것도 이유가 있다. 네모지다든가 그러면 그 개수가 많이 안 나오죠. 프레스 작업할 때. 동그랗게 해서 아변을 해야 그 원자료도 동그랗게 돼갖고 우리가 쓰기가 좋아요. 서서히 굳어져가는 바둑. 균일한 회색빛을 띠는 것이 합격품. 구멍이 있거나 얼룩이 진 것은 불량이다. 식용기름을 틀에 발라주는 작업자. 톱밥도 뿌려주는데 모두 좋은 바둑을 만들기 위한 비법이다. 쇳물이 빨리 식으면 안 되니까 쇳물을 빨리 식지 말라고 톱밥을 뿌리는 거예요. 빨리 식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좀 불량률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 약간. 유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위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숙명. 보통 사람은 1분도 견디기 힘들다. 처음엔 진짜 도망갔었어요. 내가 한나절하고 진짜 한나절하고 도망갔었다고. 이건 뭐 해도 되고 카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너무나 더워가지고. 네. 맹렬한 불길 앞에서도 한 발 물러섬이 없는 그들. 극한의 열기 속에서 겨울은 이미 잊혀졌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선풍기도 열기를 막아주기엔 역부족. 불 앞에서 그들을 견디게 하는 건 단지 수십 년 세월 속에 굳은 살처럼 박힌 인내 그뿐이었다. 완성된 바둑은 다시 가마로 들어가 뜨겁게 달궈진다. 달궈진 바둑은 프레스 기계에 넣어 압력을 가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면 서너 배의 크기로 커진다.
이 과정을 통해 방자쇠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진다. 반복적으로 가마에 들어가는 방자쇠. 방자는 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지니까. 안 달았을 때 그냥 떠면 따질 못해요. 깨져가지고. 방자파는 용도에 따라 마치 만두피처럼 여러 개로 절단한다. 이쪽에 있는 게 다 그릇 모양의 금형이에요. 방자유기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금 형태.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는다. 요거의 합이에요. 옛날에 밥통 모양으로 밥통을 그 이불 속에 묻어놨다가 물에 떠먹던 거 있죠? 예, 그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거에 연엽식기 종류하고 옥식기, 합식기, 요게 많이 나가요. 방자판을 고온 성형기에 밀어붙여 모양을 만드는 성형 작업. 유난히 실내가 어두운 방자유기 공장. 예로부터 방자는 빛이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 너무 밝으면은 밝은 정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야지 제품 밝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노쇠판이 달궈지면 금형틀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너무 열을 많이 받아 불량이 생겼다. 쇠막대를 타고 전달되는 뜨거운 열을 참아내며 모양을 만드는 작업자. 오직 숙련공만 할 수 있는 작업. 도자기를 빗듯 섬세한 손길이 이어지고 납작하던 노쇠판은 제법 그런 모양이 됐다. 그게 회전이 돼요. 그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이용해가지고 금형에 밀어붙여서 성형을 해놓은 거지요. 빠르게 회전하는 롤러가 방자판을 밀어주며 모양을 잡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성형 과정에서도 불량품이 생기기 마련. 작은 결함만 있어도 가차없이 버려진다.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기계에서 노라를 밀을 당시 터질 수도 있고 조그만해 바늘구멍 같은 게 있는데도 바르면 밀으면 이게 쫙 버릴 수도 있어요. 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쳐보면은 맑은 종소리가 나요. 이거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일 때는 이거 치면 이건 깨진 거예요. 짝짝짝짝 할 때는. 누가 들어도 명확한 소리의 차이. 소리가 둔탁하면 보기엔 멀쩡해도 반드시 결함이 있다. 여기 벌어졌다 해봐요. 벌어진 틈이 보이나 봐요. 예상처럼 그릇에서 실금이 발견됐다. 이렇게 놓으면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유리처럼 약한 방자쇠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 쇠가 강화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러지기 때문에 강화되는 거예요. 유리처럼 깨진다고. 이게 쇠가 강한 거예요. 깨지잖아요. 근데 깨지면은 물건을 쓸 수가 없겠지요. 저기 또 악기로도 못 쓰고. 그래서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당금질을 하면 망치를 때려도 안 깨져요. 당금질을 위해 소금물을 만드는데 소금은 급속 냉각을 돕는다. 성형이 끝난 그릇은 당금질을 하기 전 가마에 넣어 달궈준다. 달궈진 그릇은 모양을 잡아준 후 소금물에 넣는데 방자유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완성 전까지 수없이 그 성질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유기. 당금질 전과는 달리 망치로 쳐도 안 깨질 만큼 단단해진다.
방자 젓가락을 담금질할 차례. 역시 가마에 넣어 달구는 것이 우선이다. 가마 앞을 떠날 줄 모르는 작업자. 젓가락을 부지런히 앞뒤로 옮기며 열이 골고루 전달되게 하는데 방자유기는 전체 제작 과정에 늘 가마를 곁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 방자는 은은하게 달아서 가야지 확 달으면 안 돼요. 은은하게 달아가고 속에까지 몸속까지 달아야지. 붉은 빛이 돌 때쯤 소금물에 넣어 담금질을 시작하는데 뜨거운 상태에서 급속 냉각을 하면 금속 내부의 열 변화가 멈추면서 조직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고온 가공과 담금질을 통해 강해지는 방자유기. 가공을 거듭할수록 검은 부분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점심시간. 방자판에 삼겹살이 구워진다. 높은 가마 온도로 인해 순식간에 익은 삼겹살. 유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이 특별한 맛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오랜 일이기 때문일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일한 후 작업장에서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다. 먼지를 싹 씻어내라. 먼지가 많잖아. 일을 배울 때의 고생담은 밤새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다. 풀무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돌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그 대장은 일을 하다 보니까 스톱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나와야 닳질 않고 스톱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걸 계속 그러니까 그게 녹는 거야. 녹아 떨어지면 이제 혼나는 거지. 그 손해가 나니까. 꽃팽이로 다 쿡쿡 찌른다고요. 좋다고 정신 못 차리고. 대장들이 옛날에 쓴 기억이 이젠 웃음나는 추억일 뿐이다. 참 그 안방치. 이곳에선 방자유기뿐 아니라 주물유기도 만든다. 흙을 이용해 주물틀을 만드는 작업장. 이게 뭐예요? 닭털. 주물틀은 만들어진 즉시 불가에 올려 그을음질을 해주는데 흙 속에 있는 수분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게 끓이면 조금만 덜 돼도 물건이 안 나온다고. 석유 같은 걸로 하면 끓이면 안 나잖아요. 네. 열기만 나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 같에는 타이어 있잖아, 타이어. 네. 타이어 우리 차 타이어 이게 경유가 귀할 때는 타이어 잘라갖고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신선 로트. 하나의 유기를 뽑아내려면 2개의 틀이 필요하다. 암틀과 수틀을 하나로 합체시킨 후 입구에 방자 쇳물을 부어주면 암틀, 수틀 사이에 쇳물이 스며든다. 충분히 굳기를 기다린 후 조심스레 겉을 드러내는 작업자. 틀 역할을 했던 모래를 털어내면 그 속에 숨은 신선로가 모습을 드러낸다. 주물로 만드는 것은 주전자부터 향로까지 다양한데 모양이 까다로운 것을 주로 만든다. 저쪽에서 못하는 게 여기서 하지. 저쪽에 하지는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이제 작업 공정이 까다로운 게 일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굴곡이 있는 것 같은 건 저기서 못 하잖아요. 방자식으로 만들기 어려운 작은 술잔도 주물로 만든다. 먼저 암틀을 만들 차례. 무쇠통 안에 모양틀을 올린 후
개토라 불리는 흙을 담는데 이는 바닷물이 교차될 때 가라앉은 앙금이다. 흙이 부서지지 않게 눌러 담는 것이 관건이다. 오목한 모양의 암틀이 완성됐다. 암틀 위에 수틀을 만들 차례. 흙을 무스통 안에 꼭꼭 다져 넣고 다시 틀을 분리한다. 먼저 빼낸 것이 암틀. 가운데 끼어 있는 모양틀을 조심스레 벗겨내면 수틀이 완성된다. 두 개의 주물틀은 그름질을 한 다음 하나로 합체한 후 화끔한 쇳물을 붓는다. 암틀과 수틀 사이의 틈으로 들어간 쇳물은 제 모양을 얻게 된다. 뜨거운 열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유기. 나무 줄기처럼 붙어있는 술잔을 분리하면 끝이다. 방사가 안 떨어진다고. 굴곡 많은 촛대나 장식이 많은 접시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주물. 그러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아 생산량은 적다. 한 15개 정도. 15개 정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힘들긴 해도 주물 유기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소박한 기쁨을 주었다. 저 재미없으면 일을 못해요, 힘들어서. 물건 하나 뽑아놓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당금질을 끝낸 유기는 또 한 번의 화려한 변신을 기다린다. 회색 옷을 벗고 서서히 황금빛을 드러내는 유기. 방자 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면에 생긴 검은 막과 더러움을 칼로 벗겨내는 것이다. 각도가 빗나갈 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홈이 생긴다고. 빗나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지잖아. 작은 흔들림에도 결함이 생기는 어려운 일. 가질 작업은 먼저 목틀에 그릇을 끼운 후 칼로 표면을 깎아내는 것. 여러 번 반복해야 방자 유기의 아름다운 속살이 드러난다. 다양한 기구가 사용되는 가질 작업. 이것은 칼의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 예전에는 이거를 저 물풀의 나무로다가 해가지고 질나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휘청휘청거리고 다르면 금방금방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쇠로다 해가지고서 하니까 이제 조금 낫지. 모칼이라 그런 거고요. 이게는 이제 처음 거친 부분을 깎을 때 힘쓰면서 깎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끝칼이라고 그러는데, 끝칼은 그러니까 거친 걸 깎고 난 다음에 살짝 이제 골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칼인데, 요거는 핀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칼. 목칼, 끝칼, 챔칼. 질나무의 위치를 옮기고 칼을 바꿔가며 그릇 표면을 벗겨내는 작업. 하나의 조각품을 만들듯 그 손길이 예술가처럼 섬세하다. 좋다. 좋아요. 오직 손의 힘으로 하는 작업. 빠르게 회전하다 보니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보호하는 임시 방편. 장갑에 작은 구리판을 붙여 화상을 막고 마모를 방지한다. 가죽 장갑이 열이 받으면 그냥 막 오고라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붙이는 거예요. 마치 로봇 손처럼 튼튼해졌다.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회전틀을 돌리려면 발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므로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사람도 목 디스크가 걸린다고 허리 아프고. 예, 근데 우리는 힘을 줘야 깎이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가지. 손에 손목에요. 손목이랑 팔꿈치, 어깨 쪽으로. 힘을 주어 깎다 보니 절로 이를 꽉 물게 될 정도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땀과 정성을 요구하는 방자유기. 인내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이빨이 막 솟구쳐가지고 이 앞니도 이 채발해놓은 거거든요. 치열했던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있었다. 손 이런 거 다친 건 없는데 이제 굳은 살이 많이 베겼지 이런 식으로.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기술 배울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나이 드신 분들밖에.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기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어린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유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느새 반백이 되어버렸다. 가질이 끝난 방자유기는 연마 작업을 거치는데 요즘은 광택을 없앤 무광유기가 주로 생산된다. 단한 황금빛 아름다움 방자유기. 5천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진 유기는 조선시대 안성, 개성 등지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성행했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그릇의 등장으로 잠시 쇠퇴했지만 최근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다른 그릇과는 달리 쓰면 쓸수록 윤이 난다는 방자유기. 특히 고유의 황금색이 한식과 어울려 정갈한 멋을 돋보이게 한다. 특히 최근에는 식중독균을 없애주는 방자유기의 살균 효과가 증명되면서 생명의 그릇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년 전에 그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 방자유기를 가지고 오이로치일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살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 그릇이나 아니면 철그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아니면 이 방자유기 그릇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실험을 했었는데 다른 그릇에서는 그 오이로치일균이 검출이 됐는데 방자유기 그릇에서는 그 오이로치일균이 전멸해가지고 그 살아있는 오이로치일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우수한 그릇입니다. 극한의 열기 속에서 또다시 이어지는 작업. 오직 정직한 땀만 있을 뿐 어떤 잡념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 무언의 시간들이 흘러 뜨거웠던 하루가 끝났다.